네, 안녕하세요. 이화외고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화외고를 그래도 거의 횟수로는 4년 정도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회 날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팜플렛이랑 그 인쇄 자료 같이 드렸는데요. 인쇄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4가지 목차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제일 궁금하실 만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실제 중간고사 출제 방식 그리고 출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양력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작년에도 저랑 함께한 학생들이 1등급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일단 이게 제가 가장 자랑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전교 1등이 2년 내내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올해도 35기에서 전교 1등이 제 수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쪽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작년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100점이 3명 이상 출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올해 35기 좀 심상치 않다. 애들이 엄청 욕심도 많고 똑똑한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애들한테도 항상 언니들보다 너네가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라고 수업 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서 어떤 커리큘럼 준비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인쇄 자료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떨리네요, 애들.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보다 훨씬 떨리네요. 네,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통사 한국사 전략이랑요. 수업 방식을 한 번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제가 기선제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통합사회는요. 시험을 3년 동안 볼 때 항상 첫날이에요. 항상 첫날인데 보시면은 어떤 과목이랑 같이 하고 있죠? 네, 수학이에요. 그러면 이 아가씨들의 멘탈이 얼마나 흔들릴지 감이 오시죠? 수학이랑 통사가 항상 첫날로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때 이 시험을 조금 망치면 제가 둘째 날에도 무너지는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요. 둘째 날에는 또 통합과학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화외고는 이 시간표를 거의 잘 바꾸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항상 마지막 날에 좀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통사가 첫날인 건 거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멘탈을 위해서라도 통사는 조금 잘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시험 범위를 안내를 드릴게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 시험 범위가 얼마나 많은지가 이제 이해가 될 텐데요. 요렇게가 통사 1단원이고 요렇게가 통사 2단원이에요. 지금 저희도 방학 때 수업을 하면서 통사 1, 2 단원은 거의 80% 정도 끝냈는데요. 1단원을 보면 작년 시험 범위가 1단원 그리고 2단원 전체 다 들어갔고요. 3단원에서 이렇게 작은 소단원 1개 빠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4단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첫 시험이라 부담도 되는데 시험 범위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비교했을 때 가장 많아요. 이번에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선제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통사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2 때도 선택 과목으로 경제랑 지리를 학교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으로도 통사를 봐야 돼요. 이화외고가 이 전략을 얼마나 잘 짜놨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고1 때 통사 내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잘 전략을 짠 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이 2개를 무조건 들어야 되게 학교가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국제경제랑 지역이해라는 과목을 해요. 그럼 이 국제경제라는 과목은 통합사회 1, 2 중에 2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파트고요. 지역이해는 우리 아가씨들이 1학기 때 시험 보게 되는 중간이랑 기말에 이렇게 펼쳐져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험 예시 문항을 보여드릴 건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얘네 2개를 합친 게 거의 시험의 절반 이상에 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을 잘 짜서 아이들이 수능을 잘 준비하도록 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1 때 통사 내신을 잘 못 받으면
고 이때 따라가기가 힘들게 학교가 짜놨어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요 두 과목을 방학 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1학년 때 열심히 안 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심화 내용이다 보니까 따라오기를 좀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사실은 뭐 10%라고 해봤자 옆에 있는 이화 여고 이런 데에 비하면은 절반도 1등급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화 여고 같은 데는 1등급이 40명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는 몇 명이 받죠? 한 13명 정도가 1등급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내신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능을 볼 거니까 어렵게 잘 대비를 해가지고 내가 고1 내신을 잘 준비를 하면서 수능까지 잘 보자. 이런 마인드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데요. 요거는 같이 체크를 좀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정을 한 교과서이고요.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기 때 국제경제를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떤 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계셔서 오늘 많이 떨리네요. 네, 1학년 2학기 때 경제 파트를 하는데요. 요거를 2학년 1학기 때 다시 하게 돼요. 내용을 보면은 1학년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엄청 심화가 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가씨들도 방학 때 합리적 선택이랑 무역 배웠지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그 내용의 한 2배 정도 어려운 내용이 2학년 때 또 네, 조금 이제 아가들이 어이없는 웃음을 띠고 있는데 2배 정도 어려운 내용이 또 이제 2학년 때도 내신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지리 파트를 배우는데요. 이게 2학년 2학기 때 또 지역 이해라는 과목으로 내신 과목으로 출제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사라는 과목을 3년 내내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교육부에서 출제가 됐던 예시 문항을 직접 분석을 한 건데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이번 1학기 중간 기말 때 나올 내용들을 잘 소화를 하면 실제로 수능 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고3 아이들은 30분 동안 20문항을 풀도록 사탐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1학년 아이들은 40분 동안 25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점수가 1.5점, 2점, 2.5점으로 이제 나뉘는데 제가 파트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윤리가 몇 문항이죠? 윤리? 지금 6문항밖에 안 나왔죠? 지리 몇 문항이죠? 지리가 지금 거의 9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이 1학년 1학기 때 보는 이 지리 파트, 문화 파트가 내신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2학년 내신 때 또 나올 거고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지리 파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내신을 잘 받든 못 받든 미래를 위해서 꼭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라는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출제 형식이 수능도 지리가 훨씬 많아요. 지리가 훨씬 많아서 지금 이제 수능 하시는 사탐 선생님들도 지리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신나셨거든요. 왜냐면 지리가 중요해졌으니까 지리 선생님들이 많이 신나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리 다음이 일사고요. 그 다음 윤리, 역사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지리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내신도 잘 준비를 하면서 2, 3학년까지 내다보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 설명회 들으신 분들한테는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국영수랑 과학이랑 사회랑 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이랑 과학이랑 전공을 1, 2등급 받았는데 통사랑 한국사를 3, 5등급 받아버리는 거랑 통사 한국사를 1등급 받고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걸 2, 3등급 받아버리는 거랑 사실 평균 내신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전략적으로 고르셔가지고 내신을 잘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외고는 너무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1등급 받는 아이들은 너무 소수예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학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적은 시간을 들여서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거를 1등급 받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화외고 통합사의 출제 방식인데요. 학생들이 잘 들어두시면 좋겠죠. 여기 보면 선택형 20문항 그리고 단답형 4문항으로 항상 고정입니다. 이화외고는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단답형 4문항은 이제 내신 수업 하면서 제가 문제를 보여주겠지만 변별력이랄 게 그냥 거의 없어요. 근데 변별력이랄 게 없지만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냐면 교과서에서 굉장히 랜덤한 부분에 있는 거를 딱 띄워가지고 빈칸 채우기로 출제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꼼꼼히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가끔가다 여기서 한 문항을 틀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2등급 떠요. 객관식을 다 맞아도.
그래서 여기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다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거짓말은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직보 자료 중에서 적중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제가 그만큼 교과서를 꼼꼼하게 뜯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거의 고문하다시피 다 외워라 라고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사실 단답을 못 쓸 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단답은 다 맞고 가야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화 외고의 시험 출제 특징인데요. 다른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평가원 문항을 그대로 출제를 안 해요, 이화 외고는. 근데 교과서에서 활용 자료를 이제 변형해서 내는 문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 통사 교과서가 비상이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일지라도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경향을 보면은 교과서에서 변형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긴 한데 작년부터 변화된 특징이 갑자기 수능 사회문화 20번 문항을 시험에 내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고로 해주셨어요. 이 문항을 낼 거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나눠주는 프린트를 니들끼리 잘 공부를 해보고 시험에서 낼 거니까 공부를 해와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직본날에 그 프린트를 받았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대비를 시켜서 맞게 하긴 했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수능 통사 때문에 이렇게 수능 문항들을 자꾸 시험에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보면 통합사회 중요성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몇 주 지나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통합사회 파트는 윤리, 지리, 일사, 역사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다 합쳐진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1학년 중간고사는 여기 두 가지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요. 행복 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행복 파트는 교과서 안에 있는 학자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학자들을 막 프린트로 가르쳐가지고 내시기도 하는데 다행히 이화 외고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학자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리가 중요해요. 지리가. 학교 선생님이 수능 개념을 가르치시는데요. 프린트를 따로 안 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교과서에 포함된 지도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도록 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이 지역이 여기 있는데 기후는 이렇고 이런 게 중요해 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놨다가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수능 문제라던가 평가 문제 같은 걸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으니까 지리는 선생님 수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학기 때 내용이기 때문에 인구는 설명 안 할 건데요. 2학기 때 보면은 작년에 수능 문제를 갑자기 출제하셨다는 거. 마지막으로 일반 사회인데요. 일반 사회는 유일하게 프린트를 주시는 과목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프린트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10중 8구 일반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받으면 이거를 그냥 내편개어 치지 말고 거기서 시험 문제 내시겠다는 뜻이니까 잘 보셨다가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한테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작년 시험 문제인데요. 1학기에 나왔던 문화 파트예요. 문화 파트인데 이 이화 외고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문화만 물으시지 않았고요. 문화랑 관련된 기후까지 같이 좀 물어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를 하나 주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묶어가지고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지도라던가 지리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100점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조금 제일 안타까웠냐면 지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연달아가지고 두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1등급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이 연합된 5개 문제를 다 맞추고 단답형도 다 맞춘 다음에 정말 변별력 가지는 문제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떠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사 1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사는 제가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 수업을 들으시면 첫 번째로는 교과서를 씹어먹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답형 내문항이 모두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주 저희도 방학 때 쪽지 시험을 봤지만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엽적인 쪽지 시험을 매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교과서가 암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이화 외고 기출은 6개년치를 갖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니까 7개년치를 갖고 있어요. 7개년치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자료를 아가씨들한테 해석을 해줄 거고, 그걸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출 정복을 하는 거를 합니다. 기출 문항도 거의 6개년치를 풀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기본 개념이 안 되어서 좀 불안하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는 개강을 좀 늦게 해요. 국영수가 개강하고 2주 뒤에 하기 때문에 그 2주 동안 자습서라던가 평가 문제집 같은 쉬운 문제집 있죠. 이런 걸 사가지고 좀 풀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답형은 한 번도 제가 적중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잘 들으시면은 사실은 노력하는 만큼 점수는 나올 거라는 것을 꼭 약속을 드립니다. 한국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국사는 제가 사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사과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방학 때 사실은 수업을 3시간 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앞뒤로 아이들이 스케줄이 있어서 30분을 더 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사실 조금 더 꼼꼼히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꼼꼼히 해주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제 근데 이 1학년 중간고사 범위를 보면 우리가 배웠던 삼국시대 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가 지난 시험 범위였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의 3년 동안 배운 내용의 75%에 해당하는 내용이 1학기 중간고사로 나오기 때문에 아가씨들도 한국사라는 거를 그냥 암기 과목이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입학하는 동시에 매주 꾸준히 복습을 하셔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싹 다 암기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요. 외고의 특징은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높은 서답형 배점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헛웃음이 나오죠. 45점이 서답형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형 문항도 중요하지만 단답형 3문항이 25점이고 서술형 두 문항이 20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거의 변별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보면은 서술형은 쓸만한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지 않는데 단답형을 굉장히 어려운 걸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지만은 시험 한 1, 2주 전에는 한국사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정말 교과서에 있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라도 외우고 시험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본문에 있는 내용 말고요. 이제 교과서에 사료라던가 날개가 있어요. 그럼 사료에 있는 그런 빈칸들 있죠. 그런 것까지 고등학교 때는 대비를 해야지만 100점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 때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정근대사죠. 일단 아이들한테 내용은 되게 익숙합니다. 내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익숙하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사료로 출제가 되는 게 조금 어려운 파트이고요. 사료의 안에 있는 인명, 국가명, 지명 이런 것들을 단답으로 내기 때문에 사료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학교에서 작년에 교과서 안에 없는데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출제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사라서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에 없는데 선생님 유난히 강조를 하셨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내셨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인데요. 보시면 다 사료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여기도 다 사료고요. 여기 보면 A, B, C에 국가가 들어가는데 이 국가명들을 물으면 사실 문제를 풀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한국사 수업은 내용은 이미 많이 숙지가 된 상태니까 저는 사료를 해설하는 걸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작년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올해는 또다시 단답형이라던가 서술형으로 반복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사 기출도 제가 갖고 있는 이 5개년 기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사는 동아출판사예요. 동아출판사의 특징은 굉장히 경제 파트에 대한 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입니다. 다른 출판사보다 경제 파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학교 선생님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하실 때 경제 파트에서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국사를 잘 못하는데 진짜 1등급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 개강하기 2주 전에 국영수도 하시되 학교에서 나간 진도를 따라가시면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미리 푸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풀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대비가 되지만 사료 같은 거는 복습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수업에 오시면 해드릴 테니까 기본 문제 같은 거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푸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기본 문제도 수업 등록하시면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출이랑 같이 해가지고 주간지로 묶어서 이렇게 매주 색깔이 다른 주간지가 나갈 예정이고요. 여기 최소 5개년 기출 들어가 있고 교과서, 기본 문항이랑 변형 문항,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자료집, 사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사실 5주 동안 아이들이 지겨울 만큼 반복해가지고 테스트를 계속해서 볼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성실하게 따라오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외워질 수밖에 없게 제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수업을 만약에 듣는다면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공부하실 수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소개를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통사랑 한국사가 사실 두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어머님 한 분이랑 마주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딜 가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5회차로 돼요? 그러니까 통사 한국사 2개인데 5번만 해도 되냐? 왜냐하면 대치동 이런 데서는 뭐 7번, 8번 하는 데도 있고요.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업을 많이 하면 사실은 강사가 좋은 거잖아요. 돈을 더 버는 거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5+2 직보를 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교 1등이 계속 나왔고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압축적으로 수업을 해서 제가 자료는 다 만들어줄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를 소화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5+2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통사 한국사 합치면 6학점인데 그게 1등급, 1등급 받으면은 사실 국어, 영어 1등급 받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를 알고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원에 보내시면은 지금도 방학 수업 등록하신 어머님들은 문자를 받으시겠지만 제가 매주 평균이랑 쪽지시험 점수를 보내요. 그리고 내신 때는 사실 조금 더 긴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론 이화 외고 학생들은 이번 연도에는 정말 놀라울 만큼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이 거의 없긴 합니다. 밀려도 제가 이제 카톡을 하고 하면은 늦게라도 제출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긴 한데 실제로 개학하면 공부에 치여가지고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신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럴 때는 2번 이상 밀리면 어머님들한테 좀 전화를 드려서라도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전화를 드려서라도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라서 좀 집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조금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일찍 부르거나 아니면 남겨가지고 클리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습 쪽지시험 매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과제라던가 기출 문제가 다른 학원에서는 구할 수가 거의 없는 조금 어려운 기출 문제 드릴 거라서 제가 올해부터는 조교 붙여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해설도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료만 있어도 혼자 공부하기 편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걱정이 되시면 효율적인 수업을 믿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질문 가능한 방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수업은 3월 21일에 토요일 날 7시, 10시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가 개강하고 2주 뒤에 개강을 하는 수업인데요. 국영수를 먼저 좀 많이 2주 동안 준비를 해두시고요. 개강을 하고 나서도 사실 제가 4월 중순까지는 통사랑 한국사 많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나가는 숙제 정도만 잘 소화해 라고 하고요. 딱 시험 일주일 전이 되면 그때는 사실 수학이랑 통사가 항상 겹쳐도 제가 직본 날에 수학 가지 마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도 수학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 전에 통사는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면 되는데 수학은 그때는 가서 해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제 개강하기 전에 많이 수학 같은 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시면 그때부터는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